안녕하세요. 저는 사육사 강현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레드테일 보아라고 하는 아주 큰 뱀이에요. 네, 오늘의 동물은 지금 보시면 보아뱀이군요. 네, 엄마 보아뱀은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산후조리 중이라서 저희는 그 아이들의 아빠를 데리고 오늘 동물을 소개할 거예요. 네, 뭐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아이가 보아뱀이란 그 아이의 그런 말이죠, 그죠? 그 아이들의 네. 아빠예요. 홍희 씨는 보아뱀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아, 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서 동물 체험을 하는데 그 사육사분들께서 보아뱀을 목에 감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보아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보아뱀 뭐 놀러 갔을 때 목에 감아보라고 하면 저는 뭐 일단 목이 없기 때문에 감을 목이 없지만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걸면 좀 소름 좀 돋을 것 같아요. 네,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뭐 혀도 좀 날름날름 같은 거리죠? 경우는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부 아메리카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흔히 알고 있는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아마 어른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콘다라고 커다란 뱀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뱀이 서식하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이 많고 그리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먹이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천적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공간들이 마련이 될 수 있죠. 아, 정말 열대우림이랑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이. 그죠? 움직이는 건가요? 네, 오. 움직이네요. 천천히 저렇게 다가오면 정말 좀, 예. 저렇게 커다란 뱀이. 네. 뱀들은 또 환경이 정해져 뱀들을 있죠. 키우기 위해서 그죠, 예. 뱀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육 케이지에다가 이 아이들을 놓고 거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변 나무들이나 그리고 다른 풍경들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들에게 수분을 제공을 하고 분무를 해주면서 그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되고 되게 뱀 키우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엄마뱀 산후조리 하느라 따뜻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죠? 보아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은 갈색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체 같은 경우는 회색을 띠고 있는 개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림색이라고 하는 연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무늬도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갈색인데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갈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름이 레드테일 보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암컷 같은 경우는 최대 4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최대 한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이 수컷 아빠의 몸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 보아뱀이 얼마나 긴지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몇 센치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저희가 데리고 있는 보아애 같은 경우는 길이가 1m 70 정도 되네요. 1m 70, 우리 후니 MC보다 둘레는 얼마나 두꺼울까요? 큰 거 아닌가요? 수컷이기 때문에 둘레가 네, 그렇게 저랑 뭐 두껍진 않아요. 네, 컨디션 한번 좋으면 측정해 170 보겠습니다. 넘어요. 자, 둘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네, 저희가 데리고 있는 보아뱀은 둘레가 20cm입니다. 20cm. 보통 암컷이 크기도 크고 둘레도 두꺼우며 길이도 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생식기에 보시면 있는데요. 보아뱀 같은 경우는 흔적 발톱이라고 해서 예전에 도마뱀에서부터 뱀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이 퇴화되는 과정에서 발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발톱이 있습니다. 자, 이 발톱 같은 경우는 암컷은 발톱이 짧아서 거의 보이지 않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발톱이 길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발톱의 역할은 짝짓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암컷의 생식기를 건드리거나 자극을 하여 내가 왔다,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자, 이런 준비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발톱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네,
뭐 일단 다 쓸모가 있습니다. 태아됐다고 해도. 그렇죠. 자, 뭐 동물들은 뭐 저렇게 본능인가 본데 제가 항상 보면 네. 저기 아까 보호색, 지나갔을 때, 보호색 네. 아시죠? 네, 네. 보호색하고 비슷한 저 의자 쪽으로 아까 구석으로 네. 가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보아뱀 같은 경우는 야생에 있을 때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만 수컷이 암컷을 찾아간다든지 암컷이 수컷을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색깔이 또 다른 것도 같고 네. 네. 실제로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좀 미끌미끌거리고 좀 네.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의 온기하고는 다른 좀 네. 차가운 느낌 아닐까요? 네, 살짝 차가울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열대우리가 방금 있어서 태어난 어린 개체 보아뱀 같은 짝짓기 경우는 하기 전에는 단독 생활을 나무를 한다고 타고 합니다. 위로 그죠? 올라가는 네.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기들도 사육장을 마련을 할 때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사육장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져버린 어른 개체 같은 경우는 몸이 무겁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개체에서부터 어른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보아 엄마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산후조리 중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요. 한 가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보아뱀 같은 경우는 난태생이라고 하는 산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뱀 같은 경우는 파충류 같은 경우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알을 낳는 줄 알고 있지만 보아뱀 같은 경우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그게 방법이 뭐냐면 다른 파충류들은 알을 낳아서 땅속에서 그 지혈을 이용해서 그 알이 부화가 된다고 하면 보아뱀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체 모양에 가까운 어린 개체가 생기면 그 알 껍데기들이 녹으면서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난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엄마를 통해서 그 난태생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산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조리하느라 힘든가 봐요, 그죠? 네. 여자들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뱀도 똑같나 봐요. 엄마 뱀아, 조리 잘하고 얼른 회복하길 바래. 네, 회복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다 보통 똑같지 보아뱀 않겠습니까?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새끼를 25마리까지 낳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파크에서는 이번 산란을 통해서 18마리 정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컷이 초산이다 보니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야생에서 어미가 새끼를 포란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찾다 보니 한 마리 정도가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아기 같은 경우 17마리가 있습니다. 17마리. 네. 많이 넣네요. 네, 그렇죠. 한 번에. 저기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 네, 위쪽에 있을수록 새끼뱀이라고 아까 하셨죠? 아, 그렇죠. 네. 새끼뱀이 저렇게 기나요? 보아뱀은 야생에서는 주로 살아있는 생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육 환경에서는 얘네가 애완동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야생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주게 되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야생 습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죽어있는 개체를 따뜻한 물에 데워서 따뜻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뱀 같은 경우는 야행성인데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면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쬐면서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몸에 축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온동물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과학 맞네요. 시간에. 네.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길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저 눈동자 진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뱀 눈을 저렇게 눈동자를 작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무섭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린 줄 알았는데 정말 뱀 눈이 그렇게 보시면 생겼네요. 되게 부드러워 보이시죠? 무섭습니다. 만지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더운데 얘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이 시원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말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한번
뱀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어린아이들입니다. 네, 아직 어린애들이라서 뱀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것 같은데 뱀을 무서워하는 게 본능인 것 같네요. 아유, 뭐 아이들 대신에 아버지가 이제 용기를 내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대한민국 아빠하기 힘들어요. 네. 애기가 그래도 무서워요. 아이들 무서워하는데 대신에 자, 보아뱀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2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의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8살이 됐어요. 8년 정도 살게 된 거죠.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1년 정도 되면은 성체에 가까운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적인 성숙이 되는 단계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요. 근데 그렇게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성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먹이를 먹거나 온도나 습도가 좋게 되면 계속 이 껍질을 벗어내는 탈피 행위를 해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아뱀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아나콘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뱀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보아뱀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보아뱀이네요. 네, 그렇게 커서 지금 야생에서 채집되는 확률이 높아서 지금 멸종위기 관심대상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희귀한 보아뱀, 오늘 저희 실내통을 통해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꼬리 보십시오. 꼬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뱀은 야생에서는 단독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파크에서 기르고 있는 암컷과 수컷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는 한 사육장에서 길러도 얼굴을 맞대고 피부를 누비며 굉장히 금술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낳은 새끼들 외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아뱀을 설명한 사육사 강현준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정말 우리 사육사님 항상 동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되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 스튜디오 모셔서 직접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